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최근 멧돼지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멧돼지 난동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멧돼지가 도심에 나타났다는 신고는 3년 새 2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 건지 국립생물자원관 한상훈 동물자원과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나라 멧돼지 수가 얼마나 되고 과거보다 좀 많이 늘어난 건지 알려주시죠. 예, 지난 10년간 큰 정감 변동은 없고요. 약간의 군단위의 지자체에서는 좀 차이는 있는데, 1평방킬로미터당 4마리의 밀도를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약 한 30마리가 지금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개체 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도 이렇게 멧돼지 도심 출현 신고는 3년 사이 20배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건가요? 예, 사실 도심은 다른 자연 환경 지역에 비하면 멧돼지의 서식 환경으로서는 열악한 환경이죠. 그러나 최근에 유해조수라든지 도심 외곽 지역에서 이제 농작물 피해를 주는 멧돼지들을 포획하는 과정 속에서 도심 방향으로 포획을 하다 보니까 유입을 느낀 멧돼지들이 도심으로 많이 이제 유입이 됐습니다. 유입된 이후에 또 도심 내에서 서식지 내에서 자체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정가에서 지금 도심 민가 쪽으로 많이 출몰을 하고 있는 현상이죠. 네. 자, 그럼 이런 멧돼지의 도심 출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좀 포획 방식을 바꿔서 효과를 본 사례가 있을까요? 예, 우선은 도심 쪽으로 이렇게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지 말고 도심에서 외곽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도심 외곽으로 이제 멧돼지를 포획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도심으로 들어오는 주요 이제 이동 경로에 있어서 진입을 막는 여러 가지 펜스라든지 시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좋은 사례로는 울산시에서 지난 2011년도에 주변에서 유해조수의 활동에 의해서 도심으로 약 100여 건의 멧돼지들이 출몰했던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이제 도심에서 외곽적으로 포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멧돼지에 대한 이제 적절한 개체수 관리를 해가지고 2012년도와 현재까지는 1년에 한 건 내지 2건 정도밖에 출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이 도심 개발로 멧돼지의 영역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도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대도시 주변으로는 작은 위성 도시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위성 도시들이 개발되면서 도로가 이제 설치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서식지가 이제 단편화되다 보니까 좁은 서식 공간 내에서 개체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네. 이주를 하는 과정 속에서 도심으로 이렇게 유입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좀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또 농촌에서는 이 멧돼지가 휩쓸고 간 그런 흔적에 농작물 피해가 참 막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멧돼지의 피해는 사실 사람과 멧돼지와 이제 환경의 세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네. 우선 사람의 경우에는 멧돼지들이 농작물을 피해를 주기 위해서 유인되는 여러 가지 농작물을 갖다가 방치한다든지 혹은 가수를 갖다가 상품화 안 된 것들을 가수원 주변에 방치를 하시면 오히려 멧돼지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이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 멧돼지의 경우에도 그 주변에 이제 한 100여 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농작물 피해를 주는 개체는 불과 서너 마리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 서너 마리밖에 안 되는 피해를 유발시키는 멧돼지를 선별적으로 포획을 하시면 다른 개체들의 이제 피해를 가중시키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농작물 주변으로 산림과 너무 인접된 지역에서는 멧돼지들이 이제 쉽게 출현할 수 있으니까 완충지대를 이제 설정해서 멧돼지들이 몸이 노출되는 오픈 지역을 농작물 주변으로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시면 농작물 피해 방지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전기 펜스라든지 시설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농작물 피해를 감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농민분들이 농작물을 여기저기 그냥 방치해 두는 것도 이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군요. 그리고 예, 국가에서도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멧돼지 난동으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멧돼지와 마주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좀 알려주시죠. 예, 먼저 그 멧돼지와 마주치게 됐으면 저 상황을 냉정하게 좀 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멧돼지가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일정 거리에서 멧돼지를 보시면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신다든지 멧돼지의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그 갑작스럽게 멧돼지가 이제 돌진해서 흥분한 상태에서 공격을 해온다면 우선 그 주변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전봇대라든지 시설물 뒤로 몸을 빨리 안전하게 숨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그 혹시 나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돌담 같은 게 있으면 네. 약 한 1.5m 정도 올라가시면 멧돼지들이 이제 공격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는 이빨로 이제 송곳니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는 다른 부기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을 갖다가 이렇게 그 입주위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그 하시면 약간의 소동이 있을지 몰라도 멧돼지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멧돼지를 만났을 때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깊은 산속인 서식지에 먹이가 부족해진 탓이라고 합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서 멧돼지 출몰이 잦아지는 이유는 개체수 관리가 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포획이 이뤄지기보다는 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